전 세계를 덮친 에너지 위기, 모두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었죠. 그런데 유독 미국의 정유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위기 속에서 역대급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? 그 숨겨진 구조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유가가 막 급등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다들 위험부터 떠올리잖아요.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이 혼란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눈에 보이는 가격표 너머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. 자, 이 숨겨진 기회라는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? 우리는 4가지 핵심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. 정부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까지 파고들다 보면 이 전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.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바로 정부의 아주 이례적인 시장 개입입니다.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처럼 보이거든요.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유사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는 거의 마법 같은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.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 미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. 바로 전략 비축유 SPR 방출이죠. 근데 그 양이 얼마였냐면 무려 1억 7,200만 배럴. 역사상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원유를 어떻게 풀었냐는 겁니다. 그냥 시장에 내다 판 게 아니었어요. 대여, 영어로는 exchange라고 불리는 일종의 대출 방식을 썼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유사들은 지금 원유를 빌려 쓰고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거였습니다. 지금처럼 유가가 비쌀 때 원유를 빌려주고 나중에 유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양으로 돌려받겠다. 어때요?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아주 영리한 거래처럼 들리죠? 하지만 결과는 좀 이상했습니다.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이 정책이 오히려 정유사들한테는 거의 공짜 대출이나 다름없는 혜택을 주면서 주가를 평균 0.71%나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자,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치 않게 아주 좋은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. 그럼 이제 정유사들이 이 판 위에서 어떻게 기록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의 핵심적인 수익 엔진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수익 엔진은 크랙 스프레드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때 남기는 마진이에요. 근데 최근 몇 년간 정제시설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면서 이 마진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. 두 번째 엔진은 한수위입니다. 바로 사워 크루드라는 걸 활용하는 건데요. 이건 황함량이 높아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원유라 가격이 싸거든요. 고도의 정제 설비를 갖춘 회사들은 이 값싼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신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 정책과의 완벽한 시너지가 터집니다. 정부가 다시 전략 비축유를 채우려고 사들이는 원유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이 사워 크루드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서 이 원유의 수요를 계속 받쳐주니까 정유사들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그럼 이 2가지 수익 엔진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대표적인 사례인 마라톤 페트롤리움 MPC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MPC의 운영 효율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. 정유농장을 거의 100%에 가깝게 돌리면서 시장이 주는 이익 기회를 100%를 넘어서 114%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초능력은 바로 이 사워 크루드를 다루는 능력입니다. 다른 원유에 비해서 사워 크루드 가격이 단 1달러만 싸져도 MPC는 무려 5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. 아주 작은 가격 차이를 거대한 이익으로 증폭시키는 거죠. 이런 공격적인 전략이 가능한 데에는 MPLX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매년 35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모회사로 보내주는데요. 이건 거의 현금 수도꼭지나 다름없죠. 덕분에 MPC는 정유사업에서 번 돈을 다른 데 투자할 부담 없이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MPC와는 달리 이 업계의 또 다른 거인, 발레로 에너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봅니다.
발레로의 전략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가깝습니다. 화려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아주 꾸준히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죠. 발레로의 힘은 하루에 270만 배럴을 처리하는 압도적인 글로벌 정제 설비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들한테 확실하게 돌려주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. 이 표가 발레로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지난 10년간 무려 209억 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 원을 들여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. 그 결과 전체 주식 수가 21%나 줄어들었죠.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우리는 늘 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원유에만 주목하잖아요. 그런데 어쩌면 진짜 돈이 콸콸 쏟아지는 유정은 저 복잡한 파이프가 얽혀있는 정유수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? 진짜 부의 흐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